딱 14, 15, 21, 22, 28, 30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만 일단 다 푸는 걸 목표로 들어갈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만 볼 거라서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로. 왜냐면 1시간 40분이면은 그냥 넉놓고 있는 경우가 1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나머지부터 1시간 내에 다 푸는 것부터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좀 더 들어가는 거.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막 13번이나 아니면 뭐 20번이나 아니면 뭐 29번 그쵸 요런 세 개도 솔직히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그죠? 어려운 건 맞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좀 변수. 때에 따라서는 12번, 11번 더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 외에는 일단 다 맞춰야 돼요. 이 외에는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서는 9번하고 10번은 맞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3점 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쓰면서 최종적으로 1시간 내에 다 푸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는 이제 점점 잡아가는 걸 목표로 갈 겁니다. 자, 아무튼 일단 그 테스트 결과로는 5개 맞은 사람이 있고요. 저기 그 수어는 다 맞았는데 이제 확통이 3개 틀린 사람. 그 다음에 또 5개. 근데 수원에서 하나. 그 다음에 확통에서 2개 틀린 사람. 4개. 4개. 수원에서 하나 틀렸고 확통에서 3개 틀린 사람. 그 다음에 아쉽게 우와 삐용. 자 그래서 수원에서 하나 틀렸고 확통에서 너무 안타까운 확통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은 지금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3, 4번 1, 2번만 지금 다 맞았네요. 1, 2번만 좀 쉽게 냈어요. 수원은 좀 쉽게 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지난번에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정의와 그 다음에 부채꼴 관련된 내용까지만 봤어요. 기본적인 연산 내용.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잖아요.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제곱 플러스 사인 플러스 사인 분의 1의 제곱 빼기 탄젠트 빼기 탄젠트 분의 1의 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못 푼다고요. 혼합해서 나와 있으면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봐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얘만 가지고 우리 계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지? 분모 통분해서 들어가죠. 분모가 같지 않으면 연산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통분 들어가고 거듭제곱근 같은 경우에도 뭐 세제곱근 4 곱하기 무슨 5제곱근 8 이런 거 나와있다라고 친다면은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거듭제곱근 다르면 어차피 못 푼다니까. 그죠? 그럼 거듭제곱근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게 싫으니까 우리 어떻게 들어가요? 지수로 돌려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지수에서 밑이 똑같은 걸 가지고 나머지 정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뭐다? 종류 다르면 연산 안 되고 각도도 다르면 연산이 안 된다고요. 그죠? 각도도 다르면 연산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문제들은 이 각도가 다르더라도 뭐라 그럴까? 딱 이런 식으로 90도 배수 차이 나는 애들. 그죠? 90도 배수 차이 나는 애들. 얘네 외에는 어차피 안 나와요. 얘네 외에는. 왜? 못하니까. 그거 아니면. 그럼 막 여기 x 플러스 막 60도 이런 거 나오면은 저기 수원에서는 절대 못 풀죠. 그럼 미적분에서는 풀 수 있어요. 그 덧셈 정리라고 해서 각을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러면서 이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은 좀 헷갈릴 거예요. 아직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 통일, 각도 통일하고 종류도 통일. 그러면 얘는 지금 다행히도 각도는 전부 다 똑같잖아요. 세타로 다 똑같으니까 종류를 일단 통일시켜줘야 될 텐데 종류 통일은 어떻게 들어가요?
아, 관계식. 얘네끼리 관계식.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아, 어차피 관계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보자. 그럼 얘는 어떨 때 쓴다? 다 탄젠트로 몰 수 있으면 탄젠트로 몰아서 가는데 탄젠트로 몰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다 찢으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사인으로 다 찢으려면은 아,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이걸 이용해서 다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에이, 몰라. 일단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가. 얘는 그냥 요대로 냅둬.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 그렇죠. 일단 이렇게 써놔야지 뭐. 그렇죠. 다 사인 코사인으로 다 찢자고요. 그 다음에 제곱 전개해주면 얘는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둘 곱하기 2배. 얘는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 둘 곱하기 2배. 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빼기.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둘 곱하기 2배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일단 뭐 다 펼쳐서 봐야지 뭐. 그죠? 다 펼쳐서 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어려워 보이는데? 자, 문제가 뭐야? 이게 분수꼴이 나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분수꼴들이 나와 있어서. 그럼 분수꼴이 나와 있으면 할 거 뭐밖에 없다? 통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분수로 봐야 된다고요. 넓게 분수부터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통분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미 분모가 똑같은 애들이 지금 종류별로 있네. 그렇죠? 얘랑 얘는 이미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럼 통분되어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 뺄셈이잖아.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잠깐만. 얘 뭔가 좀 이상한데?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뭔가 좀 이상한데? 맞겠지?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얘는 이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합쳐서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딱히 할 거 없어 보이는데, 그죠? 2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그 다음에 2 그래서 4 냅두고, 나머지 분모 똑같은 애들 이용해서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사인 제곱이니까? 다 틀렸는데? 우와,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고마워. 난 살았어. 자. 이게 언제 탄젠트로 바뀌었지? 아무튼 사인분의 코사인이네. 아유, 망했어. 코사인 제곱 둘 곱하기 2배 2 사인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 둘 곱하기 2배 2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둘 곱하기 2배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그쵸? 그래서 분모가 똑같은 애들끼리 보니까 아유, 그냥 완전히 똑같네요. 그러면 굉장히 좀 쉬워지는구나. 그쵸? 그래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합쳐서 1로 나오고 2 사인 2 코사인 써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사인 2 코사인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5번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4번 얘도 지금 관계식 관련된 문제일 뿐이야. 또 요 얘기밖에는 없는 상태죠. 자, 세타는 일사음면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얘가 지금 2분의 5라 그랬을 때 사인분의 1, 탄젠트분의 1. 여기 지금 얼마냐? 그럼 일단 요거 정리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는데 할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 통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통분. 그럼 얘를 통분으로 다 정리할 건데 여기 분모 문제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고 분모 문제에다가 1 플러스 사인 곱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공통된 게 있는데 이거 빼놓고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빼놓고 1 플러스 사인분의 1, 1 마이너스 사인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1 마사인 1 플러스 사인. 그쵸?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코사인 곱하고. 그럼 얘는 그냥 2만 나오니까 코사인분의 2네. 이게 2분의 5네. 그쵸? 그래서 얘 지금 넘겨주면은 2분의 5 코사인이 지금 2잖아요.
코사인은 5분의 4구나. 그쵸?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인데 1사분면상에 있는 거니까 아무 데나 앉아. 거리가 5인 상태에서 얘는 x좌표가 4네요. 그쵸? x좌표가 4. 그럼 y좌표가 3이겠지. 그쵸? 그러면 사인은 5분의 3. 그쵸? 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4분의 3. 그쵸? 그래서 3분의 4니까 3분의 9. 그래서 답이 그냥 3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정의대로 그냥 갔어요. 정의대로. 자, 그 다음에 확통으로 갑시다. 확통. 자,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중복조합만 넣습니다. 중복조합만 넣었어요. 자, 근데 중복조합에서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똑같은 중복조합 H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개수. 그죠? 방정식의 해개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무슨 10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의미 아닌 정수해인 경우에는 우리는 3일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괜찮죠? 그 자연수는 그냥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 숫자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바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조 증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겁니다. 단조 증가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단조 증가 함수는 우리 고등과정 용어는 아닙니다. 고등과정 용어는 아니고 얘를 풀었으면은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증가함수의 정의가 얘잖아요. 그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근데 거기에서 같은 것까지도 돼요가 단조 증가함수예요. 괜찮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기는 하지만 같은 것까지는 그냥 괜찮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정의역이 1, 2, 3. 그 다음에 동력이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조 증가함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F1, F2, F3 나왔을 때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겠고 얘는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순서는 정해져 있죠?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그쵸? 그 조합은 그냥 한 번에 뽑잖아요. 그 뽑은 애들끼리 순서 없지. 괜찮아요? 우리끼리 조합할 거야. 그러면 누가 센터야?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조합해. 그러면 얘네 순서 없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순열은 꼭 1, 2, 3등을 재요. 꼭 1, 2, 3등을. 그래서 순서가 있고 없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자,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순열, 그냥 조합, 중복이 돼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생각할 때 조합은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도 조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예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미 지들끼리 순서가 돼 있어요. 우리는 사탕을 주는 대로 얘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얘가 그 다음 가져가고 얘가 몇 개 가져갈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순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나는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봐봐요. F1, F2, F3 어때요? 얘네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왜냐면 F3이 제일 크다며. 그러면 어차피 1, 2, 3은 대응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고 함수리가 두 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씩 있는데 순서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 중에서 만약에 3만 3개 다 가져간다면 1, 2, 3은 다 3으로 가겠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2 두 개 갖고 5 하나 갖는다. 그러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과 2는 2로 갈게. 3은 5로 가. 그쵸?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럼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부터 5까지 총 5개의 선택지 중에서 그냥 3개 뽑으면 되는구나. 괜찮아요? 중복조합으로 들어갑니다. 얘랑 매칭은 안 되나요? 완전 다른 게 뭔가요? 아니, 원칙상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1에 대응되는 개수 A개, B, C, D, E라고 해볼게요. 그럼 A 개수, B 개수, C 개수, D 개수, E 개수 합쳐서 3개겠지.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2, 5 나왔다. 그럼 얘가 2개, 얘가 1개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빵빵이 그게 지금 2가 2개 쓰였고 5가 1개 쓰인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2가 2개 쓰이고 5가 하나 쓰였으면 작은 거부터 그냥 먼저 주고 가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OH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넓게 따지면 얘도 방정식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죠? 인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라고요. 다이렉트로. 괜찮아요? 다이렉트로. 지금 방정식 해개수만 2개 넣었어요. 5, 1, 2번. 그 다음에 단조 증가 함수만 지금 3, 4번 넣었습니다. 얘만 3, 4번 2개 넣었어요. 2개씩 연습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한번 좀 볼게요. 1번. 자, 일단 1번에서 흰 공 3개, 검은 공 4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준대요. 모든 사람이 적어도 1개의 공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흰 공이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전에 어떤 친구 중에 하나는 그렇더라고. 이게 흰 거 아니냐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A, B, C가 있다. 고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흰 공하고 검은 공은 구분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흰 공만 한번 놓고 보자. 그러면 그때 A가 흰 거, B가 흰 거, C가 흰 거, 흰 거 다 합쳐서 3개 나오면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그냥 3H3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흰 공만 알아서 나눠지겠지. 그쵸? 그러면 검은색 공도 어때요? A검, B검, C검. 박보검? 자,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은 4개 나오잖아요. 3H3, 4H3, 3H4.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공을 1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며.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어떠냐? 아니, 그 A만 흰 거 3개, 검은 거 4개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빼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지? 못 간든 학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짜자짜자. 어떡해. 지쳤어. 어떡해. 힘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못 갖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빼도 되겠죠? 빼도 되겠지.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는 3H3 곱하기 3H4예요. 그쵸?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한 명, 아니 2명만 공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한 명이 못 가져요. 한 명이 못 가는 경우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명만 공 갖는 경우, 그것도 빼주면 되겠네. 괜찮네. 그러면 2명만 공을 갖고 있는 경우는, 2명만 공을 갖고 있는, 뒤에다가 놨어. 2명만 갖고 있는, 다 우리 거예요. 2명만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셋 중에 공 갖고 있을 사람 2명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C, 그래서 나는 A랑 B만 갖는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3, A, B 합이 4.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A, B만 갖는 경우. 근데 지금 이 3C로 가는 거는 A, B인 경우, B, C인 경우, C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두 명만 가지는 거니까 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둘이 적어도 한 개 이상씩 갖고 있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곱하기 얘가 갖고 있는 거 2H3 괜찮아요? 둘이 갖는 거 그러면 잠깐만 얘도 지금 빵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몇 군데요? 그죠? A가 없는 거 B가 없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 빼버리면 되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두 명이 무조건 한 개 이상씩 다 가질 거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이거 두 개 왜 빼는지 요게 좀 헷갈리네?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2H3, 2H4? 그렇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문제는 이게 2H3 하면은 30, 21, 1204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도 40, 31, 22, 3, 13, 04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03, 04 이거 안 되는 거지. 03, 40 얘는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03, 04인 경우랑 30, 40 이 두 개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뺀다고요. 이해돼? A, B만 간다 라고 쳤을 때는 그쵸? 그게 A, B만일 때랑 B, C만일 때랑 C만일 때 다 쓴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명만 다 가져가요. 한 명만 다 가져간다? 몇 가지일까요? 그냥 A 혼자 싹 다 가져가는 거랑 B 혼자 싹 다 가져가는 거랑 C 혼자 싹 다 가져가는 거. 세 가지겠죠. 괜찮아요? 이거 빼면 끝나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될까?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다면 3H3이면은 5C3 10가지 곱하기 6C4 15가지 빼기 3 곱하기 얘는 4C4 4가지 곱하기 5C4 5 빼기 2 빼기 3 그쵸? 150에서 18의 3배 54 빼주고 거기서 3 빼주면 되겠네. 그쵸? 93개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쵸? 자, 이게 그나마 제일 심플한 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게 딱 몇 번급? 27번급. 그쵸? 28, 2930은 얘보다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통 2번도 잠깐만 좀 볼게요. 2번. 자, 자연수 A, B, C,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그렇죠? A, B, C, D는 전부 다 자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하나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고 3개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이 4이내에 하나만 일단 골라볼게요. 40. 그래서 나는 A가 5로 나눈 나머지가 4라고 일단 해볼게요. 괜찮죠? A를 5A 프라임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그럼 A 프라임이 0제곱하면 A는 4 나오니까. 그렇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면은 4, 9, 14, 19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A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예요. 4개 중에 하나 골랐는데 그게 A라고 일단 골랐다라는 거야. 이게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C를 고르든 D를 고르든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 그쵸? 나머지가 4짜리인 거 하나 골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는 전부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5B 프라임 플러스 3 C도 5C 프라임 플러스 3 D도 5D 프라임 플러스 3 그쵸? 그래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전부 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걸 다 바꿨어요. 다 바꿨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5A 프라임 플러스 4 5B 프라임 플러스 3 아유 왜 이러냐 5B 프라임 플러스 3 그죠? 5C 프라임 플러스 3 5D 프라임 플러스 3 요게 지금 33 그렇죠? 다시 한번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다 음이 아닌 정수. 자, 그럼 얘는 4, 3, 3, 3
9에다가 4도 있으니까 13이죠. 5로 묶어서 A', B', C', D', 14. 요거잖아요. 그쵸? 자, 13 넘기면 20이지. 그 다음에 20을 5로 나눴으니까 4가 될 거예요. 그쵸? 아, 이게 지금 의미 아닌 정수구나. 그러면 4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으면 되겠네. 괜찮아요? 여기 그냥 답이에요. 요게 답.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가 7C3이죠? 7C4, 7C3, 76531, 35가지가 될 거고 4배. 그래서 140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4번.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될까? 설마 이거 괜찮네? 오케이. 서윤이도 괜찮나? 오케이. 자, 그러면 3번도 좀 볼게요. 3번. 자, 집합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의 함수 f 중에서 x, 1, 2, 3, 4, 5 1, 2, 3, 4, 5 현재 가는 함수 f입니다. 근데 치역이 원소가 3개여야 된다 그랬고 단조 증가함수래요. 단조 증가함수. 괜찮아요? 단조 증가함수. 그러면 치역이 3개이려면 일단 치역이 될 애 3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쵸? 치역 3개 고르는 경우가 일단 5C3. 괜찮아요? 그래서 1, 2, 3을 골랐다 칠게요. 이게 뭘 골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뭘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때 그러면 얘는 F1, F2, F3, F4, F5. 그죠?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1부터 3까지 나와야 되는데, 와, 그럼 얘는 뒤에다가 3H로 하면 되겠네. 맞아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치역이 3개라 그랬으면 1, 2, 3은 무조건 대응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대응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도 대응이 있어야 되고 2도 대응이 있어야 되고 3도 대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줘야 돼요. 와, 잠깐만. 이걸로만 풀기는 어때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대응되는 개수로 잡아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대응 개수를 A개, 2대응 개수를 B개, 3대응 개수를 C개. 어차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인 상태로 A, B, C 적어도 자연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면 됐죠? 이러면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날려주니까 2. 오케이. 3개 중에 중복해서 5개가 아니고 2개라고요. 괜찮아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10 곱하기 4시 6. 그래서 답이 60까지가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60까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얘도 단조 증가함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근데 조금 특이하다. 그죠? 조금 특이해요. 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친다면 A, B, C, D 1, 2, 4, 5 뭐야 이거? 10, 20. 와, 숫자가 굉장히 조금 이상해요. 그죠?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럼 얘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지? FA 커놨다. FB, FC, 뭐야, D네? 그렇죠? FC,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좀 스트레스인데, 그죠?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얘도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DC,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단조 증가함수처럼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동호가 빠져 있어요. 여기 동호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호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쉬웠겠다. 그죠?
이게 등호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어차피 6개 중에서 4개잖아. 괜찮아요? 이 6개 중에서 그냥 순서 상관없이 4개를 뽑기만 하면은 그게 만약에 2, 5, 10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은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그죠? 근데 등호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 얘였으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등호인 거 빼버리면 되지. 등호인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야.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그럼 뭐야? 얘는 B랑 D가 같은 거니까 A가 갈 거, BD가 갈 거, C가 갈 거. 3개만 골라도 된다고요. 3개만 골라도 된다고요. 왜? 3개를 뽑는 순간 얘네는 가는 게 이미 다 결정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6H3 이렇게 됩니다. 요게 답. 오케이. 원래는 막 등호 떼고 동호 붙이기 막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풀이 방법, 제일 많이 쓰는 풀이 방법 이걸로 그냥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6H4 이게 얼마지? 10, 9C, 9C4, 9876, 431 뭐야? 4, 2, 2, 4, 4, 4, 4 428 2 126 빼기. 자, 얘는 6H3 8C3 876 31 876 56 그쵸? 70까지가 되겠네요. 오케이. 답이 그래서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는 잘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로 앞에 1시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던 거 할 거예요. 하던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지워도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자, 삼각함수 그래프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뭐 봤을 때 문제를 일일이 내가 싹 다 설명하는 거를 조금 배제하고요. 개념적인 거 한번 싹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시간 위주로 좀 많이 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야 프린터 없나? 오, 알았어. 근데 어차피 문제 풀면서 그 문제 설명을 내가 지금 할 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인 것만 싹 다 정리 한번 하고 문제 풀면서 질문할 거니까 교평수 풀 사람은 교평수 풀고 그 다음에 딴 거 풀 사람은 딴 거 풀면서 질문합시다. 개념만 한번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삼각함수 정의부터 따져야 되겠죠. 정의부터. 자, 그래서 어떤 단위 원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일자리 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끼인 각을 세타라고 일단 한다면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45도짜리인 경우에는 지금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y좌표. 그쵸? y좌표가 그냥 사인 값일 거고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그래서 x좌표가 그냥 코사인 값이랑 똑같을 거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얘는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본 내용이기는 하지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만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이 커지죠. 2분의 파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최대가 얼마? 1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시 한번 세타가 빵일 때는 y좌표 빵,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가 y좌표 1,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파일 때 y좌표는 또 빵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다가 2분의 3파이일 때, 그죠? 270도, 270도, 2분의 3파이. 자, 요때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2파일 때가 그냥 빵 나온다.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머지 그래프 한번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냐? 곡선으로 나오는 게 궁금하면 그냥 중간에 다 해봐요. 30도, 45도, 60도 다 해보면 왜 그런지 느낌이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노가다야. 다 찍는 거야. 괜찮아요? 다 찍는 거. 근데 일부만 그렸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2파이가 됐을 때는 0일 때랑 똑같지 않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지 않냐? 그래서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로 나타나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기를 2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fx 플러스 2파이는 fx.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왼쪽으로 2파이만큼 평이동해도 원래 함수랑 똑같다. 그렇죠?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인 그래프는 너무 간단한데, 그쵸? 너무 간단한데, 자, 편의상 이거를 다시 한번 y는 sin x라고 쳐볼게요. 자, sin x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sin x만이 아니에요. 삼각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일단 삼각함수 하면 주기성, 대칭성부터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인은 추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 최대 최소가 중요해요. 그렇죠? 최대 최소가 중요합니다.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최대, 맥시멈 약자 1, 최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기는 그냥 턴 약자예요. 턴 약자. 괜찮아요? t, 주기 2파이. 그쵸?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건 뭐예요? 대칭성이라고요. 그죠? 주기성, 대칭성, 최대, 최소. 괜찮죠? 자, 대칭성 여기 몇 개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칭이 무대기로 나오죠? 일단 제일 먼저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랑 2차 함수랑 섞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그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여기가 0, 1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럼 극선은 2분의 1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칭 아니죠? 이거 좌우 대칭 아니에요? 오케이. 아무튼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한 명씩 있어가지고 웃긴 거는 좀 하는 친구들도 가끔 이래요. 좀 하는 친구들도. 자, 아무튼 혹시나 해서 얘기했고, 자, 그래서 대칭성은 일단은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최소를 기준으로도 좌우 대칭이 나와요. 다 대칭이야. 다 좌우 대칭. 다 좌우 대칭. 괜찮아요? 좌우 대칭. 그래서 얘는 대칭성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안 되겠다. 밑에다 써야 되겠다. 너무 자리가 부족해. 대칭성. 자, 직선 대칭으로 두 종류가 나와요. 자, 최대 지점에서 좌우 대칭, 최소 지점에서 좌우 대칭 나와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평형점, 그쵸? 0 되는 점 기준으로 점대칭도 나와요. 점대칭도 나와요. 괜찮아요? 0 되는 지점으로 점대칭도 나옵니다. 점대칭도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점대칭 하나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쵸? 빵 되는 지점에서 전부 점대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그게 확장돼서 뭐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x가 0인 점 중요하죠? 원점 대칭. 그죠?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함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 정의는 뭐예요? 이거죠? x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부호가 반대로 나오더라. 그쵸? 그쵸? 부호가 반대로 나오더라. 뭐 이런 게 기함수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뭐야? 얘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네. sin 마이너스 x는 그럼 마이너스 sin x인가? 그죠? 너무 당연하다고요. 원점 대칭. 마이너스는 그래서 내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sin 2파이 마이너스 x는 그러면 요건가? 맞죠. 어차피 주기가 2파이잖아요. 2파이 빼도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이 직선 대칭만큼, 아니, 직선 대칭보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직선 대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아예 그냥 문제를 잠깐만 좀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퀴즈. 자, 뭐냐면, 자, 사인 함수 딱 기본형만 넣었어요. y는 sin x. 이거를 fx라고 한번 쳐볼게요. fx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조금 어려울 텐데. 아이, 몰라. 혼합해서 연습하지, 뭐. 딱! 감마까지만 있다고 칠게요. 요 값이 5분의 4예요. fx가 5분의 4가 되게 하는 4인 근 중에서 이 양근 중, 작은 순서로 3개. 그렇죠? 그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 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일까요? 한 번만 구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딱 대칭성과 주기성,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계산 방법, 이것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해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 안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물론 디테일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는 하겠지만, 자, 저게 암산으로 나오는 상태까지 가져야 됩니다. 안 돼. 그치? 좀 충격적이에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힌트를 하나만 좀 가볼게요. 알파, 베타는 항상 어떤 관계? 최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괜찮아요? 자, 정가운데 2분의 파이예요. 중점이 2분의 파이예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 파이가 되겠네. 괜찮아요? 대칭성. 대칭이 존재하는 함수는 대칭이 거의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예요. 자, 근데 감마는 그럼 뭐예요? 한 번 건너갔네. 그죠? 얼마예요? 한 죽이겠네. 그쵸? 기본이니까. 기본 사인 함수니까. 괜찮을까? 알파에다가 2파이 더한 거네.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 감마는 알파 플러스 2파이, 그죠? 조금만 더 해봅시다. 당분간 사인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사인으로?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은 요거 답을 일단 좀 내고 퀴즈 다른 걸 좀 더 가볼게요. 퀴즈 다른 거를. 왜냐면 조금 헷갈려 하고 있어서. 저기 얘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한다면은 얘는 사인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은 거잖아요. 사인 값이에요. 사인 값. 마이너스 1과 1을 못 넘어갑니다. 사인 값. 괜찮아요? 각만 바뀐 것 뿐인 거지. 그쵸?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말보다 작을 수도 없고. 괜찮아요? 자, 알았어. 일단 계산 먼저 한번 해볼게. 사인 3파이 플러스 알파 괜찮죠? 어차피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 빼도 되죠? 괜찮아요? 그럼 파이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에서 파이를 더하면 어떻게 하지? 파이 간 만큼 오른쪽으로 파이 가잖아요. 얘가 지금 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딱 파이 플러스 알파 가면은 함수값만 반대로 갑니다. 왜? 베타가 파이 빼기 알파잖아. 점대칭이잖아요. 그죠? 점대칭.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좌우대칭, 얘는 점대칭. 그럼 뭐 반주기 가면 그냥 함수값이 반대로 나오는구나. 괜찮아요? 오케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 나와요. 오케이. 얘 마이너스 5분의 4.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괜찮아요? 그래서 삼각함수 성질. 꼭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 몰라도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정의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다고요. 성질에 관련된 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안 되겠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딱 사인 기본 하나만 놓고 볼게요. y는 sin x를 fx. 요것만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 갑시다. 요것만 하고 4분의 3 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4분의 3 되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요 지점이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f 파이 마이너스 알파, f 파이 플러스 알파, f 2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은 각각 얼마일까요? 따봉. 아, 3번이? 따봉. 유유? 아니, 대칭성 헷갈리나, 혹시? 괜찮지? 아, 어차피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저기 파이 콤마 0이잖아요. 그럼 파이에서 알파 빼면 알파 집어넣은 거랑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은 건 어떨까? 어때요? 어떻지? 이거 성질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 해석이야, 그래프 해석. 좌우 대칭이잖아. 똑같겠지? 이거 지금 사인이 없어. 똑같아. 얼마? 그게 끝이야. 그러면 파이 플러스 알파는 파이를 기준으로 알파 뺀 거랑 알파 더한 부분은 점대칭이겠죠. 이거 지금 점대칭 파이 콤마 이거 점대칭이잖아. 그럼 파이에서 알파 뺀 지점 4분의 3 나머지. 파이에서 알파 더한 지점 점대칭이잖아요. 그럼 함수값 부호가 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얼마예요? 끝. 그럼 저기 파이 플러스 알파랑 2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또 좌우대칭이지 않을까? 그쵸, 2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삐로리.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는 한번 봐봐요. 지금 이게 좌우 대칭이라며. 그렇죠. 좌우 대칭이라며. 안 되겠다. 이거 좀 크게 그려야겠다. 이 작게 그리니까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확대할게.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버릴 거야. 크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사인. 자, 지금 얘가 4분의 3 지나가고 있어요. 저 4분의 3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얘 어디서 대칭이라고요? 좌우 대칭이라고요. 괜찮아요? 좌우 대칭이면 둘이 간격 어때요? 당연히 같겠지. 괜찮아요? 당연히 같겠죠. 그럼 지금 얘를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소선의 발을 내려봅시다. 여기는 지금 파이예요. 여기는 2분의 파이고요.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은 그럼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이 둘이 똑같은데. 괜찮아요? 좌우 대칭인데. 요 간격이 얼마? 알파. 요 간격도 알파. 파이에서 알파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쵸? 그럼 당연히 알파 지점하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 지점은 함수값이 당연히 같겠네. 괜찮아요? 똑같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직선 대칭 말고도 점 대칭도 또 있다 그랬어요. 그쵸? 요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 얘는 이대로 대칭을 한다면 만나는 무슨 지점이 있겠네. 괜찮죠? 그럼 그렇게 쭉 잘라버린다고 친다면 얘는 똑같겠네. 괜찮아요? 알파 당연히 4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고 괜찮지? 당연히 마이너스 3. 간격 똑같지. 당연히. 왜냐면 지금 대칭인데. 그쵸? 그래서 파이에다가 알파 더했구나. 파이 플러스 알파의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4. 괜찮네?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또 최소 기점. 그림 좀 잘못 잘랐다. 실패. 자, 최소 지점으로도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또 1대1이네. 얘도 마찬가지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둘이 똑같으니까 이 간격도 지금 똑같겠네요. 얘는 지금 2파이예요. 자, 간격은 똑같이 알파예요. 2파이 마이너스 알파겠구나. 그죠?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해돼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그쵸? 그림이 대칭 구조. 그쵸? 삼각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사인이면은 최대 최소 주기 대칭. 끝이에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걸로 다 풀린다고요. 이걸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는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 얘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알파. 근데 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잖아. 그쵸?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게 그냥 공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다 대칭성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다른 함수도 좀 설명할게. 질문이 있어요. 정말요? 알았어.